안 되고 떨어져 있는 이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마누라는 쫓겨나고 애는 낳고 이걸 해보면 장사가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풀무원이죠. 농산물 내지는 식품의 그동안의 가치는 맛과 가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싸냐, 그리고 맛이냐, 더 나가서 때깔이 좋냐, 보기에 좋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식으로 그런 가치가 오랫동안 수백 년간 지배해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가치, 자연성, 안전성, 공해가 없다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한 식품 사업이 풀무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앞에 틈새 시장이 있을 텐데, 이게 새로운 가치를 선점한 겁니다. 그걸 선점의 이라고 하죠. 틈새 시장을 잡았는데, 틈새 시장이라는 게 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꼬여요. 먹을 게 많으니까, 놀 게 많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또 센 사람들이 와서 힘을 갖게 돼요. 새로운 힘없는 사람이나 세력이 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틈새 시장은 조그만 틈이니까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누가 와서 놀만하지가 않으니까 안 놀아요. 거기서 혼자 놀면 퍼스트 원이죠. 혼자 노니까 이 혼자서 1등은 누가 못해요. 베스트 원이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틈새 시장이 시대 정신에 맞아서 확장되느냐, 그대로 고여있는 오그라든 상태로 돼 있는 틈새냐,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사그러든 오그라드는 틈새 시장이냐, 그거는 다르겠죠. 근데 다행히 풀무원 같은 것은 안전성, 공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이 높아지고 그 위해성이 점점 강화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기고, 이런 점에서 풀무원이 잡은 이러한 틈새 시장은 시대에 따라 확장돼가는 확장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런 점에서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대표적인 기업 실패 사례가 슈렛-패커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의 제1인자였어요. 그런데 누가 PC를 개발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슈렛-패커드 경영진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야, 너 개인이 무슨 컴퓨터가 필요해? 큰 기업, 큰 관청이나 큰 조직이나 필요하지.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슈렛-패커드가 컴퓨터 시장에서 어느 날 떼어봤더니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신문에서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모델을 얘기했는데, 나가수처럼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그 틀을 새로 바꿔서 부가치를 높이는 것, 피터 드레카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재래식 두부 대신 신선한 포장 두부로 부가가치를 높인 풀무원은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이다. 뭐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만, 풀무원이 그렇게 시대 정신을 선점하고 또 시대 정신에 맞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식품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대중을 설득하고 호응을 받으면서 풀무원이 지금은 80년대 이후에 창업한 민간 기업 중에서는 아주 드물게 이 민간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죠. 풀무원 말고는 아마 STX, 또 웅진그룹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제가 창업한 풀무원이 지금 7년 연속 가장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것, 또 한글 브랜드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참 감사하고 또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풀무원 식품이 이제 사업이 잘 돼서 그 우리 남승호 사장한테 야 이제 사업 다 네가 맡아서 해라. 넌 돈도 있고 또 사업 능력도 있지 않냐. 그리고 나는 저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이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이제 잠깐 역사문제연구소로 왔다가 그 뒤에 6월 시민항쟁이 일어나고 6.29 선언이 나오면서 합법적 정치구간이 열리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무원이 상장해서 제 몫을 받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사회 환원을 해서 장학재단을 여기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국 교수가 원희룡이가 기부정치인의 원조다 뭐 이렇게 별명도 붙여줘서 과분한 명예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서 92년도에 제가 14대 국회로 처음 등원하게 됩니다. 등원해서 그때도 그 깨끗한 정치운동을 제가 선배의원들 이부영, 재정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급 승용차 안타기, 뭐 화환 안 보내기, 정치 자금 공개하기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가 92년도에 대통령 출마했다가 김영삼 후보한테 지고 5년 뒤에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서 당을 새로 만듭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새로 만드는데 그때 야권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중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로 통합야당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 후보로 나오라고 그렇게 권하다가 그게 결국 국민의힘 따로 만들면서 민주당을 고수했죠. 그게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뭐 김원기, 뭐 이철, 유인태, 저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깃집을 강남에서 했어요. 하루동선이라고. 여름 한자, 난로 화로, 난로로자, 겨울동자, 부채선자입니다. 겨울 부채, 여름 난로 이게 다 쓸모없는 거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여기나 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뜻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위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부업 겸 이렇게 사랑방으로 고깃집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덕분에 제가 98년도에 40대 후반 되면서 부천시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스러운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게 해준 우리 90만 시민들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천시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서울시 빼놓고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땅에 사람들이 오글오글 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도시로 또 밖에서 보기에 멋진 도시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한만 생각해도 국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것도 이 혁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기존의 도시의 성장은 양적인 성장, 하드웨어적인 성장, 길 내고 뭐 아파트 많이 짓고 뭐 건물 많이 짓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는 부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성장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성장,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그리고 토목 중심의 성장이 아닌 문화 중심의 성장, 이렇게 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 오늘날 문화도시 부천을 탄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천에 원래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제를 막 시작했는데 그것도 다행히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퍼스트 원을 했어요. 그런데 부산 영화제가 한 해 먼저 시작해서 우리는 만년 2등밖에 못해요. 그러면
only one, first one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 찾은 틈새 시장이 만화입니다. 그래서 만화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를 했는데 그 성과가 있어서 우리 둘리가 제가 시장 때 만 20살이 돼가지고 저 주민등록 그 증을 제가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동물이 주민이 된 건 부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만화가 좀 우뚝 쓰니까 만화의 뭐랄까 좀 현대화된 저기가 애니메이션 아니겠어요? 애니메이션도 와서 지금 그 만화 애니메이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그 애니메이션 아니 부천이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열심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야 문화가 반명해주냐 그런 부정적 내지는 비관적인 평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문화가 반명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화 창작 활동의 50% 이상이 부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서 운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만화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하게 부천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시장으로서 가장 영광된 그 감동적인 일이 우리 시민들이 부천